네, 매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데이터로 부동산 시장 분석하시는 김기현 데이터 노우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최근 영상을 보면요, 대표님의 영상을 보면 전국에 집을 살 곳이 전혀 없다, 거의 이런 맥락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이 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랑 초저금리, 그다음에 임대차 3법까지 겹치면서 원래 이제 좀 항상 거품이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 원래 있었던 거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코로나의 욕풍이 또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는 지금 이미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 이게 금리를 올리는 게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가 상승이 이제 금방 이렇게 그칠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코로나 역풍이 지금 본격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지금 환율도 사실은 너무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 1200 거의 80원 가까이 되죠, 지금. 예. 그러니까 환율도 지금 13년 동안은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주변 여건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상당한 충격파가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난 13년 중에서 가장 높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 내 집 마련을 지금 하시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에서 한 2년 사이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지역들이 또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나중에 좀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좀 굉장히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의 이제 대표님 견해를 보면은 서울 수도권은 거품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 대신에 이제 지방과 서울은 사이클이 같이 돌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지방 곳곳에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해오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리치고 앱을 열심히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 거제 이런 데는 투자 점수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도 지금 사면 안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좀 저는 지금은 좀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2020년 초에 뭐 이제 지방 지역이 이제 바닥치고 올라갈 거라고 제가 전망을 했었고, 실제 많이 맞았어요, 그게.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올랐으면 안 돼요. 원래는 한 요 정도로 해서 이제 한 허벅지에서 허리 정도 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이제 그 코로나랑 임대차 3법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이 가슴께 정도. 예. 근데 문제는 만약에 충격파가 오게 되면 이런 지역들에도 여파가 미칠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거는 좀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좀 보고 있고, 이제 지방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방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거제가 경남이니까 경남을 한번 보면, 경남의 이 주택 구매력 지수를 보게 되면,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주택 구매력 지수가 이제 2019년 중순부터 21년 3월 달까지는 좋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거의 지금 유의 직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안 좋은 단계 근처까지 지금 왔다고요. 이런 상황 하에서 매수하는 건 또 위험하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떤 지역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이 또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좀 위험한 국면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부산에 지금 어떻죠? 굉장히 내려와 있네요. 예, 주택 구매력 지수가 역사상 최악이에요. 예, 그만큼 지금 상황이 상당히 지금 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 옆에 있는 대도시 부산이 또 이제 본격적으로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그 주변에도 영향을 또 미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제 같은 지금은 점수가 좀 좋아 보이는 곳도 사는 건 조금 미루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좀 먹고 살만 해야 집도 사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머니 사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대출 이자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자 부담은 계속 더 많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내가 또 대출 끌어다가 지금 주식 투자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하고 지금 해놨는데 지금 다 지금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바닥을 찍었다라고 사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거제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보면은 이제 웃는 곳이, 그죠? 투자 점수가 좋은 곳이 몇 곳이 있던데 그것도 지금 이제 접근하긴 조금 무리라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는 거는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어떤 경제 충격파가 올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가을에서 내년 한 봄, 여름 정도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상황을 좀 보면서, 그래서 만에 하나 혹시라도 뭐 충격파가 왔다. 그러면 그때는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 어디가? 이제 이런 투자 점수 높은 지역들이 있죠. 거제, 뭐 당진,
뭐 목포, 뭐 이런 지역들, 예, 이런 데가 절의 기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 점수만 보시면 안 되고 이제 가격 상승 지수도 좀 보셔야 되고 전세 저평가 지수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보면서 예,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를 검토하시는 분들 말고 네. 실거주용으로 네, 네. 이 검토하시는 분 중에 이제 그 8월에 임대차법 뭐 시행 네. 이런 맞으면 전세가 너무 뛸 것 같아서 네. 그걸 좀 감당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 전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지 네. 않을까라고 네.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더 아. 견디는 게 나은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 집이라는 거는 선택지가 내 집으로 살거나 빌려 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그렇죠. 선택지가 없어요. 근데 매매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요? 전세를 몰리죠. 전월세 시장으로 몰려요. 특히나 요즘은 전세보다는 월세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어요. 왜냐면 전세도 내 돈 주고 다 또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네, 전세 다 대출을 받죠.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이것도 지금 이자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월세를 내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지금 월세 쪽이 굉장히 거래량도 활발하고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수요가 전월세로 몰리면서 이게 또 가격이 또 올라가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내 집 마련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들 좀 보고 거기에 또 하나가 중요한 키가 뭐냐면 입주 물량이에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부족한 곳들. 그래서 투자 점수나 가격 상승 지수가 좋으면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이런 지역은 내 집 마련을 지금이라도 저는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신규 입주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년 동안 100채가 들어섰어요. 근데 여기 대구 서구 같은 경우는 2260이라는 게 뭐냐면 이야, 이런 숫자가 나오나요? 예, 이런 숫자가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2260채가 들어서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높은 데는 보지 마시고 낮은 데, 그리고 인구수 15만 명 중에서 낮은 데. 근데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금 투자 점수가 안 좋으니까 이런 데 빼시고 네. 예, 뭐 이제 군포, 도봉구 이런 데도 어쩌면 좀 전월세 가격이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싫다. 이러신 분들은 좀 실거주에 대한 고민을 하긴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진짜 문제가 뭐냐면 약간 떨어질 각오를 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2010년, 11년, 12년 이때 대세 하락기에도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네. 일이냐면 매매가는 떨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전월세로 몰리니까 전세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발생해요? 역전세가 발생해요. 네,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가 문제냐면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사실은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말도 못하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자칫 이번에 만약에 뭔가 대세 하락이 부동산이 오게 되면 이 충격이 굉장히 셀 수 있고 이게 매매랑 전세랑 둘 다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는 어떻게 가능성이 되는 있거든요. 겁니까? 그러면 전세는 약간 실수요 금액이고 이건 네. 약간 가수요가 있는 근데 이제 전세 가격도 사실 지금 너무나도 거품이 많이 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월세 쪽으로 좀 많이. 근데 월세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들은 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 집주인이 뭐 10억짜리인데 뭐 대출이 한 4억 있고 거기에 뭐 한 1억, 2억에 반전세식으로 네. 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대출 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 이게 진짜 작게는 20%, 많게는 30%, 40%씩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시차는 얼마나 보세요? 떨어지는 기간은? 기간은 한 최소한 한 4, 5년 정도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30, 40%가 40% 떨어진다고 놓고 보면 10억이니 6억 되는 거죠. 10억, 6억 되는 거잖아요. 네, 자칫 내 보증금에 대한 위험할 문제가 수 있다. 생길 수 있고 빌 게이츠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지금 폭락장이 지금 오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또 테슬라도 공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단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때문에 전 세계 이제 자산시장에 상당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뭔가 상황이 정말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터지면 진짜 완전 메가톤급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내 주거나 어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 좋은 것 한번 짚어볼게요. 네. 전국에서 가장 안 좋은 곳은 뭐 대구랑 세종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대구, 세종, 대전, 인천. 네. 요런 데는 그러면 이제 역발상으로 지금 이제 들여다볼까 하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동안 네. 안 좋았으니까. 네. 시점이 아닌가요? 절대 아니죠.
언제쯤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떨어지는 이제 완전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투자가 뭐냐면요. 오르락내락 하면서 막판에는 상승이 굉장히 가팔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따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에 사람들 심리가 똑같아요. 근데 오르다가 떨어지면 어때요? 싸 보이거든요, 이게. 눌림목처럼 보이죠. 약간. 그렇죠. 싸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초로에 매수 기회다 사라. 그 다음 부동산도 좀 흔들릴 때, 입주 물량 많이 흔들릴 때, 이럴 때 좋은 입지 선점해야 돼.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인생에 살 수 있는 최악의 투자가 뭐예요? 꼭지 찍고, 정수리 찍고,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싸 보여서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정보가 없을까요? 자금률 뭐가 없을까요? 아니 진짜로 좋으면 사야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진짜 바닥이다. 그러면 사는 게 맞는데 지금도 계속 팔고 있잖아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진짜 실전 고수들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지금. 네, 그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특히나 이제 대구, 인천 이런 데는 입주 물량마저 굉장히 많기 그렇죠. 때문에 당장은 절대 보시면 안 되고 저라면 언제 볼 거냐? 24년 한 초중반은 데이터를 볼 것 같아요. 아, 왜 24년이에요? 만약에 한 4년까지 굉장히 급락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이 그 뒤가 없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건설사나 막 시행사나 이런 데들이 돈 벌려고 막 져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폭탄이 생기는 거고 입주 폭탄이 생기면 또 시장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어때요? 아무것도 그 안 누구도 짓지. 겁나서 짓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저평가 지수나 뭐 입주 물량 미분하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도 24년 초중반 정도면은 굉장히 줍줍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지역들이 저는 틀림없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군요. 보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은 아니죠. 24년. 서울 수도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 금융위기 때도 보면 금융위기 때 바로 전에 올라갔다가 금리도 확 한번 떨어져 엄청난 급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경기 부양을 하니까 올랐다가 2010년부터 대세 하락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쌍봉을 찍는 게 아니라 외봉을 찍고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혹시라도 경제 충격, 심각한 그런 문제가 오면 순식간에 급락을 할 거거든요. 네, 순식간에 20%, 30%, 많게는 40%까지 급락할 수 있습니다. 1, 2년 사이에. 그러면 그때는 진짜 저로의 기회가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5년간의 어떤 그 시차가 확 단축될 수 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제가 이제 4, 5년 동안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큰 경제 충격 없이 지금의 뭐 여러 가지 금리 이런 문제가 뭔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연착륙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대사락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빌 게이츠가 얘기한 그런 만약에 80년대 최악의 주식 폭락장이 온다. 그럼 당연히 경제도 상당히 심각한 충격이 올 거고 부동산에도 엄청난 충격이 올 거고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투자 기회가 되는 겁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